이제 경합성은 안 뛰는데 상당히 많은 양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경합성은 안 뛰는데 배제성은 뛰는 경우를 말해요. 그게 기반 시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공급이 사실 가능은 해요.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유료니까 돈을 낸다는 거죠. 그러나 자연 독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다가 맡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정부가 공급하거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요금제도 그 히스토리를 보면 논리상으로 보면 아주 옛날에 시장주의 때는 아담 스미스 같은 그런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시장이 공급을 할 수 있었고 또 한때 공급을 했었어요. 이런 건. 그리고 이제 행정국가 때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었고, 철도청 같은 경우는 철도청 정부가 직접 공급했죠. 그다음에 통신 같은 경우는 최신부 전화 서비스 정부가 직접 공급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죠? KT 그다음에 철도공사 같은 게 생겨서 공기업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순수 시장도 아니고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공기업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 이유는 시장이 여기다 넘겼더니 시장이 실패하고 여기다 줬더니 또 정부가 실패하니까 제3의 영역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데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행정국가 때는 이걸 전부 다 정부가 했었는데 정부 실패와 함께 문제가 되면서 이제는 민간의 자금을 끌어다가 정부가 대신 서비스를 공급하고 생산을 하고 시설을 만들도록 하고 건설이 되면 이제 정부로 소유권을 넘기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게 이제 BOT, BLT 이런 건데 나중에 민영화 이론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요금제도 시장이 공급할 수도 있고 뭐 정부가 한때 공급도 했지만 요즘은 일반적으로 공기업들이 주로 공급을 한다. 그 다음에 3번 공유제는 배제성은 안 뛰는데 경합성은 뛰는 경우. 그러니까 공짜인데 돈을 내고 이게 배성을 뛰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임승차한다는 얘기잖아요. 무임승차가 가능한데 이게 많이 너무 덤벼들어서 이용을 하면 혼잡이 발생하고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되거나 고갈이 생겨서 아무도 이용을 못하게 되거나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 비극이 생긴다는 거죠. 자, 거기에 가로에 보시면 국립공원, 동식물, 쭉 강, 호수, 물, 바닷속의 고기, 공기, 개울가의 수성, 목초지, 우주공간 이런 게 다 공유제거든요. 요즘 우주장이 유행이더라고요. 우주장. 사람들을 화장을 해서 이제 뼈가루를 실어가지고 로켓에다가 담아가지고 한 뭐 50명분 이렇게 담아서 그냥 쏘아 올려서 계속 우주를 이제 뭐 돌다가 그냥 소멸하게 한다는 그런 일본 사람들하고 해서 이번 한번 발사했잖아요. 그게 엄청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제 죽어서 영혼이 돼서 막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그게 그렇게 좋으면 그냥 낙하산 없이 하늘에서 뛰어내리면 되지 뭘 그렇게 해요. 돈 들여서 돈도 엄청 비쌉니다. 이게 그 나사가 이제 그런 거 하는데요. 나사가 완전 나사가 빠졌어요. 지금 우주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달나라 여행 뭐 상품도 팔고. 근데 미국이 달나라를 먼저 거기 갔다 그래가지고 깃발 꽂았다 그래서 미국이 그 달나라가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 인류의 공동 자산이잖아요. 공유죠. 근데 자꾸 그렇게 우주장 해가지고 로켓 발사해서 떠돌아다니고 뭐 시체가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면 우주 공간이 오염이 돼요. 오염이. 그러면 이제 비극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공유제 비극인데, 그러니까 이런 재화가 주로 자연자원, 공공시설 뭐 그런 겁니다. 정부 예산도 공유제예요. 정부 예산이 공공재가 아닙니다. 흔히 여러분들 착각을 해요. 정부 예산은 공공재 아니냐? 아닙니다. 공공재는 정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생산하는 서비스가 공공재고 그 재원이 되는 정부 예산은 공유재예요. 공유재.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막 남용을 하는 거죠. 자기 돈 아니니까. 눈먼 돈. 요번에 지금 국회 보세요. 국회. 엊그저께 예산 통과됐잖아요. 국회에. 자, 헌법에 언제까지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돼 있죠? 30일 전까지. 30일 전까지면 12월 2일 24시까지. 데드라인이. 근데 못 지켰죠. 근데 그래도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더라고요. 두 대표가 사과는 하더라고요. 옛날에 사과도 안 했죠.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만약 예산이 11월 30날까지 위원회나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바로 그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자동 상정 제도가 생겼잖아요. 국회법 개정이 돼서 옛날에. 그럼 11월 30날까지 안 되면 그 다음 날이니까 12월 1일 24시까지는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돼 있어요. 심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한을 넘지 않고 통과가 되도록 하도록 그게 지금 국회법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것도 안 지킨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헌법도 안 지키고 자기가 만든 국회법도 안 지키고, 아니 법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법을 안 지키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지 지키는 사람은 아니래요. 말도 안 돼. 법을 만들기만 하지 지키는 사람은 아니래요. 참. 그래서 결국에 통과가 됐는데요. 이때 이 명분이 늦게 통과됐는데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간을 어기면서까지. 근데 막상 어제 그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심도는커녕 뭐가 늘어나요? 전부 지역구 예산 늘어난 거예요. 지역구 예산. 이해찬, 김성태. 이 지역구 예산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지역구 예산 늘려가지고 선심성 예산 자꾸 확보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미국에서는 주는 불명예스러운 상이 있잖아요. 무슨 상? 힌트, 포크입니다. 포크로 시작돼요. 포크? 저는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다. 뉴스한테 다 이제 뭐 연결도 못 시키고 당연히 포크 배럴상이에요. 포크 배럴상. 포크 배럴상이라는 게 있어요. 포크 배럴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자기 지역구 주민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끌어들이는 그 나눠먹기, 갈라먹기. 요양하는 갈라. 그래서 지금 그 한국당은 그걸 찬성해 줬잖아요. 통과시켜 줬잖아요. 예산 나눠먹고 서로 이해찬하고 김성태 나눠먹고 통과시켜 줬잖아요. 이런 게 나눠먹기 상. 나눠먹기 참 잘했다. 해서 주는 상이 있어요. 1년에 그 예산철 끝나면 미국에서는 주는 상이 이게 포크예요. 이거 받으면 굉장히 일반 국민한테는 불명예스럽지만 표는 많이 나와. 지역구 주민들한테는 이게 좋은 거니까 이게. 그렇게 돼요. 요게. 그래서 이 정부 예산도 결국은요 공유제예요. 공유제. 이 공유제는 서로 자기 돈이 자기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공유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남용을 해서 이제 고갈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비극이에요. 자, 공유제 비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자, 비극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로요. 자, 공유제 비극이 19쪽을 한번 가보실래요? 하단에 참고에 시장 실패의 모형,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는 모형에 죄수의 딜레마, 다음 쪽에 공유제 비극, 그 다음에 3번 구명보태 윤리대반 모형,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19쪽에 다시 시장 실패 모형에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시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경제학 하셨으니까 모든 인간 경제 주체가 전부 다 레셔널하고 셀피시하고 이코노믹한 맨이라는 거 아니에요? 레셔널, 셀피시 앤드 이코노믹 맨. 인간 시장의 모든 경제 주체는 아주 합리적이고 약삭 빠르고 계산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호모 이코노미코스, 경제적인 동물이다. 따라서 자기 이익만 생각을 하지 그게 사회 전체의 어떤 공익 같은 건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각자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사적인 극대화가 사익의 합의, 전체 이익의 극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그게 한계라는 거죠. 공익이나 이런 게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걸 해결하려면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뭐 합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시장의 한계예요. 그런데 공유제 같은 거를 성격상 다음 쪽에 2번 이거 시장에 맡겨버리면 이게 서로 경쟁적으로 이용을 해서 결국 황폐화가 된다는 거예요. 목초제 비극, 이제 게리 하딘이 처음 주장한 겁니다. 하딘은 꼭 아셔야 되고요. 공유제 비극 첫 번째 줄 게리 하딘. 이게 목초지, 스위스의 그 산꼭대기 목초지에서 처음 발견된 현상이에요. 목초지가 이렇게 있는데 경쟁적으로 방목을 시키면 뭐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개인의 농가 소득이 좀 늘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목초지가 이제 자라지 않게 돼요. 그 다음 해에 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두 다 낙농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목초지의 비극이거든요. 근데 이런 목초지의 비극, 이게 흔히 공유제의 비극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공유제의 비극이라는 거는 생긴 원인이 부정적 효과의 누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부정적 외부 효과. 자,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고 긍정적 외부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외부 효과는 뭐냐면 대가를 교환하지 않고 남에게 이익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현상이 외부 효과잖아요.
대가를 교환하지 않고 남을 해롭게 했으면 비용 지불하고 남을 이롭게 했으면 보상받고 해야 되는데 대가를 남을 해롭게 하는 게 이거고 이롭게 하는 게 이거거든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남을 해롭게 하거나 이롭게 하는 현상, 이게 외부 효과인데 남을 해롭게 하면 이게 부정적 외부 효과예요. 외부 불경제라고 하죠. 외부 불경제. 이건 외부 경제. 뭐 굴뚝에 연기 뿜어서 막 자기들은 돈 벌지만 이게 국민들은 나쁜 공기 마셔야 되고 이런 게 부정적 외부 효과인데 이런 거가 누적이 돼서 이제 비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부정적 외부 효과는 왜 생기냐? 비용은 분산돼서 작게 느껴지고 편익은 집중이 돼서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자, 비용은 여기서 비용이라는 손실도 다 포함합니다. 항상 우리가 행정학에서 비용하면 돈 들어가는 그 비용뿐만 아니라 손실도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편익은 혜택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해가지고 생기는 이득은 편익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피해, 손실은 전부 비용에 들어요. 비용. 그런데 이 비용은 서로 분산이 됩니다. 이 경우에. 자, 나만 우리 말만 풀을 뜯어먹게 해야지. 내 말만. 그런 그 편익은 나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초지가 황폐해서 다 우리 낙농을 다 우리 마을 주민 1000명이 다 낙농을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해도 나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닌데 그 1000분의 1로 n분의 1로 나누면 피해액은 작지 않느냐. 그래서 비용은 분산돼서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n분의 1 현상이에요. n분의 1. n분의 1 현상. 그러니까 이 모집단 포퓰레이션이 클 때 클수록 이런 현상이 더 생겨요. 10분의 1이면 그래도 좀 덜해요. 만분의 1은 훨씬 더 그런 현상이 심해요.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 구성원과 공통으로 다 걸려 있을 때 나 하나쯤 괜찮지 않느냐, 살짝 빠지면 n-1 아니면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전부 다의 몫으로 나누면 미미하지 않느냐, 이게 n분의 1. 이걸 흔히 집단행동의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집단행동의 딜레마. 이런 현상 때문에 비용은 분산돼서 작게 느껴지고 편익은 집중돼서 크게 느껴지니까 이 체감 편익이 분산된 비용을 압도해서 경쟁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서로 막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남에게 피해를 보게죠. 이게 바로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이에요. 자,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은요, 그 동그라미 1, 2, 3번 있는데 그거는 좀 아셔야 돼요. 특히 동그라미 2번. 자, 비용의 분산과 편익의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자, 공멸로 인한 비용 손실은 분산돼서 작게 느껴지고 편익은 나만 이득을 봐야지 소수에게 집중돼서 크게 느껴짐으로써 집단 행동의 딜레마를 야기하여 결국은 양심 있는 사람이 얻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다. 그래서 이런 3번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비극을 해결하는 방안이 역사적으로 이제 또 3가지로 편찬했어요. 앞으로 올게요. 그쪽에 맨 아래 포인트인데요. 게릿 하딘, 처음 이걸 주장했던 하딘의 생각에 따르면 이 공유 상태 이걸 해결하자는 거예요. 공유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유화를 하자는 거죠. 예, 하딘은 아담 스미스처럼 시장주의자예요. 시장주의자.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을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서 갈라주면 아껴 쓸 거 아니야. 자기 거면 아껴 쓸 거 아니에요. 근데 행정국가 때는 이걸 정부가 일일이 개입을 해서 해결하려고 했었죠. 이게 이제 면허제도